안녕하세요. 저는 박순금입니다. 삶이란 참 묘하죠. 어느덧 제 나이 59, 아들 준성이 결혼을 하고 곧 손주까지 보게 될 줄이야. 준성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그저 그가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아들 준성이 그렇게 말했을 때 고작 29살이었어요. 제 마음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 놀라기도 했고요.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모아놓은 돈도 없을 텐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네. 회사에서 만났는데 1년 정도 연애했어요. 만나다 보니 빨리 결혼이 하고 싶어졌어요. 은영이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렇게 집에 인사를 왔고 은영이는 참 싹싹하니 이쁘더군요. 바로 상견례를 했어요. 은영이 집이 썩 잘 사는 집이 아니어서 혼수를 많이 해오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집을 걱정하시기에 다행히 집은 제 남편이 저에게 남긴 소형 아파트가 있다 말하니 안심하시는 눈치였어요. 혼수 걱정하는 며느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기본 가전들도 모두 제가 마련해 줬습니다. 그렇게 준성이와 은영이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준성아, 이 집을 신혼집으로 하지만 아직 너희들 명의로는 안 돼. 엄마가 너희들이 좀 더 생활하는 거 보고해 줄게. 네, 그럼요. 이렇게라도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 집에서 준성이와 은영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 곧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몰랐죠.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그리고 곧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부부는 육아와 살림에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들을 도와주곤 했죠. 준성아, 이제 아빠가 됐으니 책임감을 가져야 해. 너와 내 아내, 그리고 아기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고. 알았어요. 엄마, 정말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며느리는 육아로 지쳐 있고 준성이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썼죠. 저는 그들이 서로 의지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랐습니다. 때로는 다툼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성장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정말 어렵네요. 매일같이 은영이랑 다투고 아이는 밤새 울고. 엄마, 결혼이 원래 이런 거예요? 아들아, 이게 바로 부모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고 어렵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 아들이 계속 힘들다고 하길래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아들네 집을 오가며 살림도 봐주고 반찬도 해다주며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많이 버거워했어요. 어머님, 아기가 또 밤새 울었어요. 어머님, 오늘 아기 좀 봐주세요. 그래, 걱정 마렴. 어서 들어가서 눈 좀 붙여라. 그런데 제가 손주를 봐주고 데리고 자고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저의 육아 비중이 높아지더군요. 그렇게 되자 나중에는 제가 아이를 봐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집안일 역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 빨래까지 전부 저희 몫이 되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오면 아예 나갈 궁리만 하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요. 아기는 어머님이 좀 봐주세요. 제가 밤 늦게 올 거예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외출할 거예요. 아기는 어머님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오늘은 아기 목욕 좀 시켜주세요. 저런 식으로 나오니 갈수록 애들 대신 집안일도 많이 하게 되고 아기까지 봐주게 되었어요. 솔직히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애기 엄마잖아. 언제까지 내가 와서 니들 살림을 봐줘야 하니? 니들 자식은 니들이 키우거라. 저는 결국 아들의 집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부부는 계속 싸우게 돼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아내가 너무 신경질적으로 굴어요. 당분간만이라도 도와주세요. 그의 얼굴엔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돌보지 못해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무슨 죄로 내가 장가 가고 나서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니? 애 하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러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아들은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로 용돈이라도 넉넉히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알잖아요. 아기 기저귀 사고 생활비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며칠 동안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손주를 좀 더 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나중에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부모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만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고마움을 느끼기를 바랐던 제 기대는 결국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 윤서가 제가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자마자 직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더군요. 이에 저는 그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야. 애를 제대로 키워놓는 게 훨씬 중요해. 당장 급하게 갚아야 할 대출도 없고 집 걱정을 해야 할 상황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조급하게 살려고 해? 애가 자라는 동안은 신랑이 벌어오는 돈으로 조금 알뜰살뜰하게 살면 되잖아. 내가 아이를 돌봐준다 해도 결국 부모가 키워야 하는 거란다. 며느리 윤서가 평소 쌓여있던 불만을 토로하며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집안 살림이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쓰던 화장품 하나, 옷 한 벌도 마음대로 못 사는 형편이에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대로 된 살림도 못하고 저라도 벌어야 하니까 직장에 가려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만 보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이야기에 놀라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데도 너희가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이해가 가지 않아. 내가 반찬도 대부분 해다 주고 쌀까지 사다 주잖아.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갖고 아이 키우는 일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남편과 계속 다투며 살게 될 거예요. 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실 거면 저한테 애만 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어머니가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의지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육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셔야 해요. 아들이 무능력하다며 저를 비판했고 가난한 집에 시집와 고생만 하고 있다는 듯한 말을 저에게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때로는 저를 마치 가정부처럼 대하면서 시어머니라는 사실조차 잊은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가 더욱 악화될까봐 제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몸이 아파 힘든 날도 많았지만 저를 이해하려는 아들 준성의 노력을 보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와서 아이를 저에게서 받아가고 서툴지만 제게 도움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철이 없어 보였던 아들이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손주가 두 돌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저는 등하원만 도와주면 되기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몇 달을 참아왔지만 결국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몸이 아픈 날이었죠. 아시다시피 그런 날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운데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며느리에게 연락하여 하루 돌보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크게 반발했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몸을 이끌고 그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며느리는 자신의 외모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집안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저는 조용히 정리를 해주었겠지만 그날은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좀 더 거친 말투로 말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을 곱게 하고 다니면서 집안은 왜 이 모양이야? 단 하루 내가 안 왔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 수가 있니? 밥 먹고 나서 바로 그릇을 씻는 것도 모르니? 이렇게 살림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면서 저는 그 정도의 잔소리는 며느리에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조금 트집을 잡았다 싶으면 바로 불같이 화를 내며 맞서더군요. 어머님, 저 혼자 애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저한테 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내 남편이라도 부탁해서 집안일 좀 하고 살아야지. 애를 키우는 엄마가 왜 그렇게 위생에 무관심한 건데? 이에 며느리는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위생에 철저하신 어머님께서 하세요. 저 살림 솜씨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런 살림이 뭐가 어렵다고 계속 잔소리 하세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계시니 집에서 편하게 계실 텐데 이 정도 집안일 해주시는 게 어렵나요? 어머님이 집에서 놀면 뭐 하시겠어요? 애 하나 있는데 그런데도 집안일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자식들이 돈 벌러 고생하는데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돈으로는 못 도와주시면 몸으로라도 도와주셨으면 해요. 며느리의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여준 배려가 오히려 이 집안을 경시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닐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어른에게 거침없이 말한다고 하지만 그 말들이 예의범절을 넘어선 것은 아닌지, 그저 기본적인 예의가 결여된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여태 너희 집안일까지 다 챙기며 노력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도울 수 없어. 앞으로는 너희가 스스로 해야 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며느리가 다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더 나이 드셔서 자식들에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도 혼자서 알아서 사세요. 내가 나이 먹고 니들한테 기댈 거라 걱정하는 거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그렇게 좁고 낡은 집에 사시는 거 사실 불편해요. 우리한테 아파트 해준 게 다인 줄 알아요? 다른 것도 도와줄 수 없다면 적어도 애 보고 집안일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나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몰랐어. 내가 내게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내가 뭘 해줬는지도 모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알아서 살아봐. 며느리는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우리 남편 집이에요. 왜 제가 나가야 하죠? 이 집은 제 집이나 다름없어요. 며느리의 그런 말에 나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모르니? 이 집은 내 명이야. 내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여기 너희를 살게 해줬어. 원래는 손주가 좀 더 잘하면 너희 명의로 바꿔주려고 했는데 내가 내 목을 스스로 차버렸어. 내일이라도 이 집을 팔고 너희를 내보내서 정신 좀 차리게 할 거야. 며느리는 당황해서 버둥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오빠가 자기 집이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이 집은 물려주려고 했던 건 맞지. 그렇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너희가 좀 더 어려움을 겪어봐야 할 것 같아. 부모 그늘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는 게 좋겠어. 이 집은 곧 처분할 거니까 너희도 이사 갈 준비해. 갈 곳이 없으면 친정으로 가. 너가 우리 집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몰랐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명의 건물인 걸 모르고 있었니? 내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계속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앞으로 나와 내 신랑을 무시하지 마라. 알겠어? 그리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렇게 거칠게 대답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태도를 바꾸는지 요즘 세대의 며느리들이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저 억울해서 그랬어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집에만 갇혀 있는 게 억울해서 그랬어요. 말이 너무 지나쳤다면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과는 좋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내일부터는 너희가 이 집을 떠나야 해. 이혼을 하든 말든 나는 끼어들지 않겠어. 며느리는 당황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쫓겨나면 친정에 어떻게 설명하죠? 어머니가 정말 우리 세 가족이 이 집에서 나가서 고생하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손주를 생각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번을 계기로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하니까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저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을 보고 그녀의 속물 근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 이렇게 태세를 전환하는 게 정말 속물 같아 보여.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도 그걸 이해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너처럼 행동하지 않아. 나는 너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애 낳은 게 안타까워서 내가 바깥에서 놀고 다녀도 이해하려 했어. 너희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살림이고 육아고 모두 도왔어. 당연한 건 세상에 없단다. 이번 기회에 그걸 깨달았으면 해. 결국 나는 결정을 굳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붙잡아도 매몰차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만 저는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둘이서 해결해. 앞으로 엄마한테 기대서 살 생각 말고 이 집에서 나가 처음부터 고생해봐. 며칠 후 주말 아들 내외가 말없이 찾아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고생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아마도 심한 부부싸움을 한 듯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님의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발 저희를 집에서 내쫓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는 저희 힘으로 살림도 배우고 아이도 잘 키울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의 이례적인 사과와 옆에서 눈치를 보던 아들 준성이의 모습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그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니 집 문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세입자 내보내는데 든 전세금 알지? 그 돈을 갚는 일부터 시작해. 돈을 다 갚은 뒤에 명예 이전을 고려하겠어. 어디서 그렇게 부모가 주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방자하게 굴었니? 앞으로는 너희 자식은 너희가 알아서 키워. 나는 손주만 예뻐해 줄 거야. 굳이 키우는 일에 힘 빠지게 참여하고 싶지 않아. 아들 내외는 이러한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에서 쫓겨나지 않음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되는 마음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대하려 해도 실제로는 그리 쉽지 않군요. 결국 그들은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고 저는 아들 준성에게서 매달 조금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받지 않았을 돈이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부모의 베품에 대해 자식이 무조건 감사해야 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결혼까지 시켜주면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죽을 때까지 걱정과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행복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함께하는 굴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과 해결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성장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때로는 힘든 순간들도 맞이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애를 키우는 길이겠죠.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